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반란자로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자명하다라고 답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반란자가 아니다. 부패한 바이든이 반란자다라는 글을 올려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연율 환산 기준 4%대 후반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확정치가 전 분기 대비 연율 4.9%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2,000건 늘어난 20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22살 청년이었던 시절에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가 무려 48년하고도 한 달 18일간을 억울하게 옥살이한 남성이 이제서야 누명을 벗고 풀려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2020년 대선 개표 조작서를 퍼뜨렸다가 거액을 물게 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해군이 승조원 없이도 해저에서 장시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초대형 공격용 무인 잠수정을 처음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코네티컷주는 새해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안에 따라서 전과자 8만여 명의 과거 범죄 기록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버스를 통해서 시카고로 불법 입국자를 수송해왔던 텍사스주가 오늘 처음으로 전세기를 도입해 항공 이송을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미국의 저신용 기업들이 그림자 금융에 해당하는 사모대출을 통해 고금리 차입을 늘리고 있어 향후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남부 국경의 위기가 결국 미국 선거의 공정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시민권자들의 투표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아달라고 의원들에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성구의 뉴스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미쉬 화장품 연말 특별 세일! R88 리프팅 크림 사시면 펩타이드 토너 미스트 무료 증정, 엑스퍼트 크림 세트 사시면 아이크림 세트에 샘플 가방 세트까지 증정, 참존 DAG 3종 세트, 한스킨 남성용 세트, 셀트리온 마스크팩, 여성 청결제 클렌저까지 모두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핸드크림 세트, 바리 세트도 할인해 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쉬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목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에 있었던 의회 사태와 관련해 최근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콜로라도주의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한 것에 대해 나는 반란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부패한 바이든이 반란자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반란자가 아니라는 글 옆에 괄호를 하고 평화적이고 애국적으로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인류의회 폭동 사태 직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위대 앞에서 한 발언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그는 당시에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국회 건물로 행진해 평화롭고 애국적인 목소리를 내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가 반란자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것은 자명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그는 확실히 내란을 지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내란에 가담한 경우 등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한 수정헌법 14조와 관련해 수정헌법 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어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은 나에 대한 모든 가짜 정치 기소를 형사 및 민사 모두 취하해야 한다면서 내가 싸우고 있는 모든 사건은 법무부와 백악관의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은 전례가 없다면서 선거 개입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연율 환산 기준 4%대 후반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확정치가 전 분기 대비 연율 4.9%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 5.2%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도 못 미쳤습니다. 상무부는 확정치 하향 조정에 대해 소비 지출의 하향 조정이 주로 반영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정치 대비 소폭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3분기 성장률은 팬데믹 이후 기저효과로 7.0% 성장률을 기록했던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3분기 미국 경제는 여름 휴가철 민간 소비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민간 재고 투자, 수출, 정부 지출 증가로 추세를 크게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2,000건 늘어난 20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소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이후 내림세를 보이다가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22년 만에 가장 높은 5.25에서 5.50%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정리 해고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2월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연말 휴가철에 대비한 노동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6만 5천 건으로 전주보다 1,000건 줄었습니다. 경제 분석업체인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빌라 파루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기업들이 정리 해고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노동시장의 성장이 둔화되는 만큼 임금 상승의 동력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2살 청년이던 시절 감옥에 들어가 무려 48년하고도 한 달 18일간을 억울하게 옥살이한 한 70세 남성이 이제서야 누명을 벗고 풀려났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1975년 강도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던 미국인 글린 시먼스가 지난 19일 뒤늦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립무죄등록소에 따르면 미국에서 부당한 판결로 복역한 사례 중 최장 기록입니다. 교도소에 있던 그가 석방된 건 지난 7월입니다. 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방법원은 과거 시먼스의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변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를 풀어줬습니다. 담당 검사는 지난 18일 새로운 재판을 진행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고 이튿날 판사는 시먼스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먼스는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날이 드디어 왔다며 드디어 오늘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2020년 대선 개표 조작서를 퍼뜨렸다가 거액을 물게 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줄리아니 전 시장이 뉴욕 맨하탄 연방 파산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줄리아니 전 시장에게 전 조지아주 선거사무원 루비 프리먼과 셰이 모스를 상대로 1억 4,8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이 원고들이 개표 조작에 가담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경합주에서 5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한 줄리아니 전 시장은 각종 소송 비용이 300만 달러까지 불어나 더 이상 재정적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맨하탄 상류층 거주 지역에 위치한 자기 아파트를 650만 달러에 매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 측은 성명에서 과도한 징벌적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파산 보호를 받은 상태에서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군이 승조원 없이도 해저에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초대형 공격용 무인 잠수정을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오늘 해군과 보잉에 따르면 보잉은 그동안 개발해온 오르카 초대형 무인 잠수정 시제품의 시험을 마치고 최근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미국은 순항미사일과 어뢰는 물론이며
소형 무인 잠수정까지 장착할 수 있는 초대형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는 오르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르카는 미 해군 주력 유인 잠수함으로 길이가 110m에 달하는 로스앤젤레스급의 4분의 1 정도인 26m입니다. 오르카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지만 승조원이 없기 때문에 수개월간 작전을 지속할 수 있어 핵추진 잠수함의 대안으로 꼽히며 러시아와 중국 등 군사 대국도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보잉은 올해 봄부터 시제품을 대상으로 수중 시험을 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적용해 오르카 5기를 해군에 더 인도할 계획입니다. 해군은 이번 오르카 인수가 해군의 해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네티컷주는 새해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안에 따라 전과자 8만여 명의 과거 범죄 기록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2021년 주의회에서 승인된 클린 슬레이트 법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7년 또는 특정 하급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전과자가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전과 기록을 삭제하는 법입니다. 네들 라몬트 주지사는 이 법의 목표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일자리, 교육, 주거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실수를 저지른 후 인생을 돌이키기는 쉽지 않다라며 그러나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다른 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지난 유죄 판결로 수십 년 동안 괴로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미한 범죄가 누군가의 영구적인 기록 일부로 남아야 한다는 생각은 구시대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주정부 관리들은 시행이 2년이나 늦어진 것은 집중적인 정보기술 시스템 업그레이드 때문이며 이를 통해 형사사법기관이 클린 슬레이트 법에 따라 적격한 유죄 판결을 식별한 다음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800만 달러가 투입된 이 컴퓨터 시스템이 현재 가동 중이고 다음 달부터 클린 슬레이트 법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범죄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이나 청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로 8만 명이 넘는 전과자의 최소 17만 8,499건의 범죄가 다음 달 이 시스템이 기록을 처리하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지워지도록 설정됐습니다. 시카고시의 불법 입국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오늘 시카고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남부 국경을 넘어온 중남미 출신 이주민 100여 명을 태운 첫 전세기가 도착했습니다. 시카고시가 텍사스를 비롯한 남부 국경지대에서 불법 입국자들을 실어보내는 전세 버스들을 단속하기 시작하자 그레그 에봇 텍사스 주지사가 항공편으로 이송 수단을 바꾼 것이라고 A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에봇 주지사는 성역도시를 표방하는 시카고가 우리의 버스 이송 미션을 방해하고 표적 삼기 시작했다며 텍사스는 이제부터 항공편 이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단속에 나설 때까지 불법 입국자 유입에 압도된 텍사스 국경 마을의 긴장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랜든 존스 시카고 시장은 불법 입국자 항공편 이송 소식을 듣고 에봇 주지사는 미 전역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작정인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미국의 저신용 기업들이 그림자 금융에 해당하는 사모대출을 통해 고금리 차입을 늘리고 있어 향후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오늘 2023년 미국 경제 동향 및 2024년 전망 보고서에서 게재한 미국 저신용 기업 부채 현황 및 잠재 리스크 점검 분석에서 사모대출을 통해 부실 위험이 큰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증가하고 있어 저신용 기업 부채의 잠재 리스크가 점증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사모대출 규모는 2018년 7,300억 달러에서 2022년 1조 5천억 달러로 급성장했는데 이 가운데 약 70%가 미국에서 취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출 태도를 깐깐히 하자 저신용 기업들이 사모대출로 기존 은행 대출을 갈아타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모대출은 은행과 유사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나 은행보다 규제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그림자 금융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에서 사모대출로 옮겨간 차환 규모는 2020년 40억 달러에서 올해 122억 달러로 대폭 증가했는데 90% 이상이 신용등급 -B 이하의 저신용 기업을 대상으로 취급됐습니다. 나아가 고수익을 기대한 투자 자금이 사모대출을 통해 저신용 기업에 지속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 이들 기업의 부실이 이연 및 누적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인물은 과거에 조지아주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이것이 선거 개입 압력이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지아주의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한 선거였다라고 주장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부정선거 일체 부인했던 바로 그가 이제 와서는 부정선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위험이 지금 소물소물 올라오고 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내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불법으로 이민 들어온 불법 입국자들의 문제가 이게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 이 존 솔로몬 리포트, 그러니까 저스트 뉴스에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토안보부 이민자 보호국 데이터에 따르면은 지금 올해 회계연도에만 28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당국과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쫓겨나지를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국경을 통해서 넘어오고 있는 사람들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엄청 기록적으로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거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기간까지 하면 대략 1,000만 명 정도가 입국해 있는 불법 입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다 될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비시민권자들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비시민권자들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사실상은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유권자 등록을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물론 유권자 등록 명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이 사람이 시민권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시민권자들이 유권자 명단에 나 이름 올려주세요라고 신청해서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투표장에 가서 신분증 확인하지 않는 주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인 거죠. 그럼 신분증을 확인하자. 그럼 신분증을 확인하더라도 신분증이 있으면 투표할 수 있지만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 못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주에서는 신분증이 있으면 모든 선거에 다 투표할 수 있고 신분증이 없으면 연방 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는 이런 주들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는 잠정 투표로 이제 묶어뒀다가 나중에 이것을 개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이 사람이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거 확인을 절차를 거쳐서 개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런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개표가 되고 개수가 됐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비시민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곳곳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보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시선거, 그러니까 뭐 시장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선거하는 것에 이 사람들 명부를 올릴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실제로 여러 주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벨러피디아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벨러피디아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에 대해서 모든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담아놓는 그러한 웹사이트입니다. 근데 이 벨러피디아에 따르면 버먼트,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컬럼비아 특별고, 그러니까 워싱턴 DC를 얘기하는데요. 이곳들 안에 있는 최소 17개의 자치단체에서는 비시민권자가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뉴욕에서 이거 하겠다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뉴욕주 전체에서 비시민권자도 여기 와서 뭐 잠깐 체류하고 있던 어떤 30일 이상만 뉴욕주에 거주한 사람이면 투표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게 이제 뉴욕주 법원 판사에 의해서 위헌 판결을 지금 받은 상태이고요. 위헌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뉴욕시가 에릭 아담스 시장과 뉴욕시 의회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의 항소법원에 지금 계류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현재는 지금 막혀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앞으로 뉴욕주에서 시민권자가 아닌 그냥 관광객이나 여행객이라든가 유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업차 잠깐 들렸던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지방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라펜스포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주 전체, 뭐 주지사라든가 국무장관이라든가 이런 주 전체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들, 뭐 연방 하원, 연방 상원 혹은 대통령, 연방 대통령 선거까지 투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과연 마련할 수 있는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모든 주들이 다 갖추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민중의제를 위한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좌익단체입니다. 이 좌익단체가 유권자 등록 시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시민권 확인을 주에서 실시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을 하는데 내가 시민권자라는 걸 증명을 하고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안 해도 되게끔, 증명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자라는 거죠.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게끔 투표 절차를 쉽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투표권이 있는 시민권자인데 내가 시민권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권도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시골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투표하려고 해도 유권자 등록할 수도 없고 투표장에 갔더니 신분증 없다고 투표도 안 시켜주더라 이거죠. 이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선거에 국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된 주장이죠. 증명을 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주 당국에다가, 주 국무부에다가 나는 미국 사람인데 뭐 신분증이 없다. 그러면은 투표할 수 있게끔 신분을 확인해주는, 이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라고 확인해주는 증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신청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지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이거 자격증 혹은 내 신분증을 확보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의지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그거 없어서 투표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런 거 없더라도 투표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은 지금 과한 주장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라펜스포가 또 하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거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70%, 민주당원 중에 70%가 당연히 투표하려면 시민권이 있어야죠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고요. 공화당원 중에서는 94%가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80%, 전체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조지아 주민들 80%가 당연히 시민권이 있어야지 투표할 수 있지라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20%는 그러면은 시민권 없어도 투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은근히 좀 놀랬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전국 평균이랍니다. 조지아주의 80%라는 게 전국적으로 80%의 미국 시민들은 시민권자여야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상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라펜스포가 한마디 더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좌익단체들이 하는 행태를 봐라라는 거죠. 겉으로는
비시민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막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또 한쪽으로 지금 좌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뭐가 있냐면 비시민권자가 불법적으로 유권자 등록 신청을 해서 유권자 명부에 자기 이름을 올려놓은 것이 나중에 발각이 되면 그러면은 아예 시민권을 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법을 또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좌파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태다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지금 불법 입국자들, 저 사람들 이용해 먹고 시민권 안 줄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시민권자가 실제로 유권자 등록을 하면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섞여서 지내다 보면은 은근히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죠.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냥 다들 야, 유권자 등록하자. 우리 소수계들 제대로 대접받으려면 유권자 등록해야 된다. 막 분위기 몰아가지고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권자 등록하는데 서명하고 자기 정보 주고 다 하는데 본인만 나 불체자인데라는 말을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도 이름하고 주소하고 그냥 줬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심각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라펜스퍼거 국무장관실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지아주의 유권자 명부를 최근에 감사해 본 결과 시민권자라는 증거가 없이 그러니까 증명 서류 없이 유권자 등록을 시도한 사람, 유권자 등록에 이제 나 유권자 등록 해주세요라고 시도한 사람들이 무려 1,600명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 2022년 작년이죠.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감사가 있었는데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시민권자라는 증명서를 내지 못한 사람이 11,000명 이상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각 주마다 이런 문제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숫자가 결국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다가 지금 불법적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불법 입국자들이 누구를 찍어줄지는 사실은 우리가 감성적으로 빤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들이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할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는 없는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부정선거라는 것이 단순하게 무슨 뭐 기계에 들어와 가지고 이 숫자를 조작하고 컴퓨터로 조작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조작한 과정 자체를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운 아주 원초적인 단계에서부터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잘못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되짚어서 찾으려고 하면 너무나 힘든.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증명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미국 내에서는. 이것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예 헌법에다가 명시해야 된다라고 라펜스퍼거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헌법은 일단은 주헌법이고요. 주헌법에다가 지금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자.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다라는 것도 참 이상하죠. 그런데 그걸 하자라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연방헌법에도 새로운 수정헌법을 하나 더 추가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다라는 수정헌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것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펜스퍼거가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차기 주지사를 노리고 있는 이 나름대로 지금 대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조지아 주지사를 노리고 있는 정치적 야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그런 보수주의자들이 상당히 적지 않은 수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전체 조지아주의 주 행정부라든가 의회를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정치인이 정권을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아마 다른 주들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그렇다 보니까 지금 라펜스퍼거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인물들도 이렇게 보수적인 주장을 하면서 다른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얻는 모습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꼬리를 하나 더 사족을 붙여드리자면은 지금 그 프리덤 코커스, 연방의회에 있는 프리덤 코커스 같은 경우에도 무작정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습에서는 조금 좀 떠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최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저희가 잠깐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보수 강경 주장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약간 격리되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강경파로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사실 국민들의 표심을 얻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는 사실은 중도파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이러한 선거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요. 아주 강한 보수적인 정책을 가지고는 있으나 하지만 중도파까지도 아우를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과 아젠다를 내밀어서 사람들을 포섭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나치게 극우파로 나아가 있는 의원들과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조금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점차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기득권층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공화당 내의 이른바 라이노 내지는 기득권 공화당층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거의 뭐 불가능해 보이죠. 지금 니키 헤일리한테 올빵하고 있기 때문에 니키 헤일리가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지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역시 사실은 이제 잠깐 반짝하는 쇼일 뿐이고요.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다른 여론조사들을 보면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70%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퀴니피악에서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내년 3월에 분명하게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낙점받을 것은 뭐 빤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를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계속 트럼프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또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와중 중에 이렇게 안 트럼프 보수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함께 지금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2월 21일 목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